일산에 사는 여대생 강영미 씨가 불과 2년 전인 여고 3학년 때 겪은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여고 3학년이 되자 장래의 꿈이 초등학교 교사인 영미는 수도권에 있는 교육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평소에 쾌활하고 밝은 성격인 영미는 얼굴도 예뻤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인 김지선이와는 둘도 없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선 역시 예쁜 외모에 공부도 잘했으며 장래 희망은 영미와 같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통점이 많다 보니 둘이는 항상 같이 붙어서 다녔습니다. 둘은 중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아서 부모님들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친구인 지선이는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노트 정리를 꼼꼼하게 아주 잘해서 영미가 수업 시간에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한 과목은 종종 지선이 노트를 보고 정리를 하곤 했습니다. 영미와 지선이가 여고 3학년이 된 지 한 달 조금 지난 4월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영미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단짝인 지선이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외동딸인 영미의 부모님들이 친척 오빠의 결혼식에 참석자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 가셨기 때문에 친구 지선이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자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영미 엄마가 지선이 엄마에게 이미 연락을 하셔서 이날 지선이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영미 집에 가서 둘이 함께 공부하고 잠을 자도 된다는 엄마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영미 집에 온 둘은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영미 방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지선이가 이제 잠을 자야겠다고 말하려는 그때 장난기가 많은 영미가 갑자기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니 스트레스를 풀 겸 해서 분신사발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둘은 분신사발을 직접 해본 적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다른 친구 애들이 분신사발에 대해서 하도 많이 떠들어대서 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신사발은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죽은 사람이 호령을 부르는 강령술의 일종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령술이라는 것은 망자의 호령을 불러오는 주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은 자의 호령을 불러내서 대화를 하거나 또는 그 호령을 조종하기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 사람이 아닌 무당이나 대마사 같은 영미들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영미의 제안에 지선도 호기심이 발동해서 분신사발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영미는 먼저 방의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를 준비한 다음 빨간색 볼펜으로 종이의 왼쪽 가장자리에는 1부터 5의 숫자를 적고 종이의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5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적었습니다. 종이의 중앙에는 동그라미와 가위표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미는 책상 위에 작은 촛불 한 개를 켜고 나서 방의 형광등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방 안의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둘은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미와 지선은 서로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함께 볼펜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중앙에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둘은 계속해서 몇 번이고 주문을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미와 지선은 동시에 서로 맞잡은 손에 이상한 힘을 느꼈습니다. 둘은 좀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진짜 호령이 나타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영미는 춤을 멈추고 오셨습니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둘이 잡고 있는 볼펜이 천천히 동그라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미와 지선 그 누구도 볼펜을 잡은 손에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둘은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선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자 홀령입니까? 그러자 다시 볼펜이 천천히 카이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남자 홀령입니까? 라고 묻자 볼펜이 다시 동그라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평소에 장난기가 많은 영민은 자신이 장래에 결혼을 해서 낳을 자식 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볼펜이 숫자 3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영미가 이번에는 친구 지선이 장래에 낳을 자식 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볼펜이 숫자 0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선은 이렇게 볼펜이 움직이는 현상이 정말로 홀령의 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암시가 작용하여 자신들이 맞잡은 손의 힘에 의해서 볼펜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정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선은 당신이 정말 홀령인지 알 수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지 증명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둘이 잡고 있는 볼펜이 저절로 빠르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하얀 종이에 원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영미와 지선이는 볼펜의 움직임을 정지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상 위의 촛불이 꺼질 듯이 흔들렸습니다. 촛불이 꺼질 듯이 흔들리자 방안도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창문을 닫은 방 안에는 전혀 아무런 바람이 불 수도 없는데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자 영미와 지선은 마치 홀령이 화가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지선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원한을 가진 원기입니까? 그러자 볼펜은 동그라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순간 둘은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그러나 영미는 또다시 자신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볼펜은 숫자 9 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숫자 3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93살까지 사느냐고 영미가 묻자 볼펜이 동그라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 지선이는 몇 살까지 사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볼펜은 종이의 중앙에서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볼펜은 숫자 1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영미와 지선은 다음으로 이동할 숫자가 궁금해서 볼펜 움직임에 온 신경을 모았습니다. 볼펜은 다시 천천히 숫자 8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설마 184? 그런데 말입니다. 볼펜은 숫자 8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둘은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현재 영미와 지선의 나이는 18살 동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18살까지만 산다고? 지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지선은 분신사바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고 다만 기분 전환으로 한번 해본 것뿐이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문득 영미가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영미는 분신사바를 끝내기 위해서 끝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볼펜이 카이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끝내지 말라는 귀신의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순간 영미와 지선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찾아온 홀령이 자신들과 함께 더 놀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찾아온 홀령의 뜻을 어기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잠시 생각하고 있는데 지선이는 그만 분신사바를 끝내고 싶어서인지 먼저 볼펜을 잡은 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숫자가 적힌 종이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분신사바를 마치고 나면 사용한 종이는 반드시 불에 태우고 볼펜은
부려뜨려야 한다는 것을 둘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영묘와 지선이 분신사업을 한 지도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영묘와 지선은 자신들이 분신사업을 했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공부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던 5월 중순 어느 날 제1교시가 시작할 때까지 단짝인 지선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미가 지선이 휴대폰으로 전화해보니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멘트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선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침에 지선이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선이 엄마는 내일이 딸 지선이가 19살이 되는 생일이어서 오늘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나서 생일 선물 사러 백화점에 나왔는데 학교에 가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영민은 지선이 엄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영민은 그 자리에서 눈물 쏟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 지 2시간 정도 지나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지선이 관련해서 전화가 왔는데 지선이가 오늘 아침 등교하던 길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 둘이서 분신사발을 했을 때 찾아온 홀령의 말대로 지선이는 19살이 되기 하루 전에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선이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은 것은 18살까지만 산다고 했던 홀령의 예언이 실현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한 교통사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